어사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멋대로 영화 보고 수다를 떠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잘 자요? 벌써요? 지금 방송을 듣는 시간은 오전 8시지만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출근하는 분들 근데 자고 있으면 못 듣고. 그렇죠. 출근하는 사람들은 왜 자라는 거지? 이래서 잠결에 손이 가는 방송. 한 주 시작이니까 멘트 좀 바꿔야겠네요. 여러분 힘내요. 이런 거. 힘 더 안 나지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소개와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앞에 계신 왜 제 무릎 위에 올라오신 안 감독님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유명 감독이랑 안 감독님 다람쥐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람쥐는 참. 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청소년과 같이 승모근이 발달된 다람쥐종. 맞아. 착지할 때 캡틴 아메리카처럼 착지하는 그렇습니다. 그 다람쥐. 예. 멋있습니다. 예. 최근에 저는 제가 즐겨하는 게임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축발에서 프린세스 메이커? 아니요, 그건 다 만들었고요. 그 몇 가지 엔딩을 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피파 축구 게임을 하고 있죠. 온라인 피파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피파 온라인에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각 나라별로 서버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뭐 한국이랑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 국대를 맞히면은 거의 필승을 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선수 스탯을 그렇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해외 선수의 버금가게 선수 스탯을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 K리그 하는 선수들이요? 아니죠. 뭐냐면은 뭐 손흥민이나 이런. 네, 손흥민이나 차범근이나 뭐 이렇게 역사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고종원 선수도 있고 2002년 멤버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분들이 잘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음바페라든가 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만큼 잘한다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잖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온라인 게임이니까 시대 보정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팀 캠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특정 팀을 맞추면은 그 스탯이 올라가요. 근데 한국 팀이 그게 너무 센 거죠. 야, K 컨텐츠나 K 열풍이 여기에도 반영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게 뭐냐면은 선수 구단 가치가 훨씬 센 팀이고 더 유명한 선수 써도 한국 국대를 만나면은 약간 진다는. 그래도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들으니까. 근데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국 국대를 맞추고 있는 지금. 네. 그런 약간 좀 적폐가 돼버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게임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철권하는데 전부 다 에디로 해가지고 다들 막 계속 회전하고 있고. 그쵸. 계속 발등에만 번갈아 누르고 있고. 뭐 하이에이치가 되세요. 그러면 하이에이치만 다 맞히는 뭐 이런 식인데 근데 그래서 게임성이 무너진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국에 손가락 싸움이거든요. 손가락 싸움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한국 국대에 맞춰도 진로면 집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물론 플러스되는 어떤 버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떨어진다 이 얘기고 또 하나가 이 게임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게임이 너무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첫 골을 넣었을 때 0점 조준이 안 된다. 그럼 거의 끝까지 0점 조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아직은 만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출시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문제긴 한데 뭐냐면은 라이센스를 한 군데밖에 안 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축구 온라인 게임은 사실상 이게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도 없고. 그러니까 위닝은 위닝 온라인이 있었는데 망했어요. 완전히 옛날에는 플스방에서 위닝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플스는 위닝을 했었고 PC는 피파를 했었는데
위닝이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그게 있었고 또 하나가 라이센스가 겹치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위닝은 몇 버전 뭐였더라? 그 라이센스가 안 돼가지고 네. 비슷한 이름이랑 외모긴 한데 이름은 다 가짜로 쓰고 막 이랬었던 적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버전 중에. 피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유벤투스 같은 경우가 저기 그거 라이센스를 못 땄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딘 따고 어딘 못 따고 이런. 네, 그래서 뭐 피에몬테 칼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알겠는 손흥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인데. 근데 그거죠. 아쉬움이 그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독자적으로 가버리니까. 독점은 무조건 예, 그게 더 이상 발전 의지나 이런 게 안 생기고. 세대 3대 명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연장 점검. 그래서 얘네 스스로 매주 목요일 날 점검을 하는데 꼭 끝나고 나면 연장 점검을 해요.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엑스칼리버랑 뭐 그런 거. 뭐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검 해서 했는데 이 게임이 저는 어쨌든 피파 축구를 좋아하니까 하는데 마지 못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딴 게 없으니까. 대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이해하게 하는 게임이 피파 온라인이랑 스타크래프트 1인데 스타크래프트 1이야 뭐 이제 거의 우리 또래 바둑이죠. 근데 민속놀이. 예. 근데 이 피파 온라인에서 좀 아쉬워가지고 근데도 하고 있는 피파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척은 근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요. 네. 그래 뭐 계속 그래도 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그 최적화하면서 만들고 계시니까 그런 게임이 있는 건 고마운 거지. 네. 없었으면 못 들을 뻔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 이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는 얘기했나요? 그 리코리시 피자 본 얘기 했나요? 일구시 본단 얘기를 했죠. 좀 봤어요. 봤고 좀 지났고 이제 오스카 주간도 있고 해서 봤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도 좋아하고 아까 이제 K 국뽕 얘기 막 이런 걸 하다가 나오는데 그 영화 보면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한국이 어떤 문화 컨텐츠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은 마더 안드로이드인가 하는 넷플릭스 영화에서는 유일한 안드로이드들이 터미네이터처럼 로봇들이 지배한 시대인데 살아남은 생존한 여성 캐릭터가 클로이 모레츠고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다룬 영화고 그리고 돈 룩업에서도 그때 언급했지만 야, 한국에서 하고 있대. 그래? 그럼 해야겠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리고 뭐 거기서도 BTS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지냈던 그 동계 올림픽에서도 보고 있으면 약간 그 뭐 곽윤기라는 분이 워낙 캐릭터가 매력적이기도 했지만 어느 분위기 안에서 되게 그 한국이 인싸가 된 느낌을 받고 있는 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껴지고 뭐 넷플릭스에서 K 컨텐츠 인기도 막 그런데 심지어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예술 영화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고 한국이랑 직접적인 접점은 별로 없어요. 뭐 한국 감독들 좋아할 테지만 그런데 영화 초반에는 뭐 일본식 주점막 이런 게 나와서 역시 일본 문화는 옛날 뭐 닌자도 그렇고 뭐 스시 뭐 일본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어요. 뭐 옛날에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보면 완전 외색 짓게 만들기도 하고 한때는 무조건 그 일본 그렇죠. 뭐 리틀 도쿄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 역시 그랬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중간에 숀 펜이랑 캐릭터가 그 영화 시대상 되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로 나와요.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의 대표작이 한국 전쟁에서 소재로 찍은 그래서 무슨 도복산 다리 전투 이런 영화를 찍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나올 때 웃기고 그냥 도복산 있을 거 같아. 도봉산도 생각나고 막 그래서 그냥 도복산 다리 전투 얘기 막 자기들끼리 해서 겁나 야 웃기다. 야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오네 이러는데 조금 있다 술집 가면 사람들이랑 같이 저 배우 왔다고 하면서 막 도복산 이래요. 외국 사람들이. 그게 너무 웃기고. 혹시 봉오동 전투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시대는 6.25 때 느낌인 것 같아요. 세련된 양복 입고 막 스파인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숀펜이 술 취해가지고 막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얘기 막 부탁한다고 하니까 뭐 땔감 구해오라고 해서 막 갑자기 그 술집 밖에 있는 공터에다가 땔감에 불 지피고 숀펜이 오토바이 모는 거 좋아하는데 술 기운에 막 자기 영화 한 장면 재현하겠다고 사람들이 또 막 도목산 이덕화네. 그리고 막 술 기운에 오토바이 타고 불 띄워놓고 막 이러는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와 하는데
이게 정말 뜬금없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좀 한국 그 트렌드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 한 것 같고 그냥 너무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K 컨텐츠가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메이저한 거는 모르겠는데 마이너한 어떤 예술 영화나 이런 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짜릿하더라고요. 국뽕이죠. 예. 주모. 나중에 만나도 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팬인데 한국이라고 하면 왠지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해외에서. 뭐야? 그 동양인 대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게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였는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멀리하더라고요 자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중국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는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나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맞아요. 요런 우리가 사실 이번에 올림픽도 그렇고 국위선양 그러는데 이게 진짜 국위선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클린스만인가 와가지고 여기가 차범의 나라냐고. 근데 뭐냐면은 한국은 몰라요. 근데 차범근의 나라를 맞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다음에 박지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맨유에서 뛴으로 인해서 아시아권이 되게 부흥했거든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더 자랑하면 제 친구가 이제 국가대표 이제 축구 심판인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이들 데리고 해외로 가서 여행을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하면서 이렇게 여행 가는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시기마다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갔을 땐 서양인들이 먼저 말 물어본대요. 혹시 한국인이냐고. 혹시 나랑 친구할 수 있냐면서 먼저 접근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일본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지금 손흥민이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가면은 솔직히 동양인 쳐다도 안 보는데 손흥민이 워낙에 에이스니까 그냥 동양인 보면은 이거 두유노 싸이 이런 거죠. 두유노 손흥민.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그 관광 다시 얼마 전에 재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재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관광업을. 근데 한국 요즘에 또 이미지가 박항서 감독 때문에 좀 좋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려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 있었어요. 해외여행 막 자율화돼가지고 그럴 때 해외 나가서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은 스미마생 그러래요. 그랬더니 옆방에서 일본 사람이 나오면서 죄송하모니다. 연습하면서 나왔다고. 하여튼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간들을 가졌고. 근데 그러니까 또 좋은 건 누릴 건 또 누려야죠. 저희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누릴 거마저 안 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람쥐. 그렇습니다. 네. 낙수 현상을 좀 누려보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한 이런 자기소개와 근황 토크 시간을 끝마무리 짓고 이제 다루는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뱀파이어에 관한 특별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한국 제목 한글을 읽었는데 네. 혀를 꼬았어요 마지막에. 네. 섬뜩했습니다. 영어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What We Do in the Shadows.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는 제목을 2014년 뱀파이어들에 대해서 다룬 골 때리는 다큐멘터리 코믹 영화입니다. 네. 우선은 스토리 소개를 듣고 가야겠지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잘 보내죠. 뉴질랜드에서 매년 개최되는 가면 무도회에는 좀비, 마술사, 뱀파이어, 늑대인간 등 초대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취재를 위해 뱀파이어들이 사는 집에 몇 달 동안 체류한다. 단 자신들을 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목에는 십자가를 건 채로. 무서울 것 같다고? 무도회에서 돋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인간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투덜대는 건 그들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무서울 것 같다고? 여기 물음표 잘 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급 칭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설의 교양. 2014년에
공개 개봉 만들어졌었고 한국에는 2020년 9월 15일에 티빙에서 공개가 됐네요. 옛날에 전 넷플릭스에서 요거를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뉴질랜드와 미국 영화입니다. 뉴질랜드 먼저 잠깐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그 나라별 영화를 제가 또 언급을 했는데 저번에 영국도 나눴고 뉴질랜드 대표하는 감독 하면 누구죠? 피터 잭슨. 피터 잭슨? 네, 피터 잭슨. 왜 혀를 흘리지? 피터 잭슨은 거의 뭐 올라운드 넘버 원입니다. 제가 그렇죠. 보기엔 타이카 와이키키가 지금 대단하긴 하지만 앞으로 수백 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영화 찍어도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의 아성과 그러니까 한국의 차범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네. 타이카 와이키키가 손흥민이나 박지성은 될 수 있지만 차범근은 될 수 없다. 그렇죠. 만큼 대단한 피터 잭슨 보유국이고요. 그 나라의 뉴질랜드는 사실 영화 만든 감독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포스트 피터 잭슨이라고 불리면서 타이카 와이키키라는 감독을 주목을 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왠지 이름은 네. 하와이 원주민 같아요. 실제 그 뉴질랜드가 마오리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아나라는 영화도 그렇고 실제로 원주민들이 뉴질랜드 살기 때문에 그 관련은 있어요. 예, 센스 있네 너. 대충 찍었는데 잘 역시 찍는데 수능 세대. 찍어볼라니까. 찍어볼라니까. 이 영화는 시체스 영화제, 뭐 토론토 국제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탔고 시체스 영화는 이제 또 공포 영화나 장르 영화로 많이 알려진 네네. 이런 데서 주목을 받았고 예전에 저도 그래 알려져서 봤는데 저는 거의 10년 전엔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지. 한 7, 8년 전에 봤을 때 되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되게 없는 마이너한 영화였었어요. 러닝타임 안 감독이 좋아하는 86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깔끔해. 심지어 아쉬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원래는 듀엣이에요. 타이카 와이티티와 저메인 클레멘트. 영화에서 둘 다 배우로 나옵니다. 그분? 그 블라드인가로 나오는 친구랑 타이카 와이티티는 딱 얼굴 보면 알죠. 블라디슬라브. 예. 네, 슬라브 지붕 소재인데 네, 성면. 뉴질랜드어였구나. 하여튼 둘이 같이 만들었고 이 영화 말고도 이거저거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다른 작품은 공동 작품하거나 그렇게 돋보이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지금 뭐 거의 천재라고 불리우면서 헐리우드의 재간동이로 혀를 내돌리는 실력을 보여주는 그 타이카 와이티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게요. 1975년 8월 16일 뉴질랜드생 감독님 친구? 네. 친구 아이가. 좋습니다. 키 188. 되게 크네. 그건 안 맞다 아이가. 깜짝 놀랐네. 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원래 배우로 시작을 했어요. 감독 겸 배우로 했는데 여기서도 배우로 나오죠. 맞습니다. 여기도 잘해요. 근데 데뷔작은 2004년에 주차장 어페어 그 미장센 단편 영화제 독립영화로 나올 것 같은 제목의 영화로 우선은 감독 입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마2, 이글 대 샤크. 특히 이글 대 샤크는 아까 말했던 다른 감독 저메인 그 블라드미르 친구랑 이 친구가 주연도 하고 같이 연출도 했던 걸로 같고 그 다음에 보이 뭐 이때까지 뉴질랜드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어 왔었다가 문제작이지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영화. 2011년에 그린 랜턴 반지의 선택. 아이고. 부제목 있지만 매튜본 영화 아닙니다. 네. 그 영화에서 톰 칼마쿠 역으로 나왔어요. 칼 맞고 죽나요? 그럴 것 같아요. 평점 녹색창에서 5.85. 녹색창에서 이 정도면은 되게 적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 클레멘타인보다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일부러 점수 많이 주는 사람이 하여튼 그린 랜턴 특히 라이언 레이놀즈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 영화 과거로 돌아가서 안돼 했던 그 영화에 찍었어요. 이래서 그때 라이언 레이놀즈랑 친분이 생겨서 프리가이 때 출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무슨 와일드 어떤 뭐 헌트 와일드 뭐 이런 영어 제목은 좀 다른 제목인데 한국 제목으로는 아니 이거 전에 우선 그 2014년에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라는 영화를 이제 내놓고 이때 되게 이슈가 돼서 상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찍은 영화가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이라는 영화 있어요. 샘 닐이랑 그
데드풀 2에 나왔던 뚱뚱한 꼬마애 둘이 나오는 영화인데 하여튼 요 영화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 영화 찍고 나서 이제 모아나 각본 쓰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 주류로 간 건 그 개별 영화들이 다 망해가고 있던 토르 1, 2 특히 토르 2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난 그냥 볼만 했는데 그 다음에 토르 3의 감독으로 이제 캐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토르 라그나로크. 네. 이 친구도 계속 부제목을 만드네. 근데 여기에서 감독도 하고 돌로 만들어진 캐릭터 코르그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로 나옵니다. 그 캐릭터로 나와서 나중에 어벤져스랑 해서 계속 나와요. 요거 하나 그 약간 숟가락 얹어가지고 계속 그 돈 벌고 있어요. 비겁해요. 근데 토르 라그나로크는 한국에서 485만 명 받고 평도 좋았고 되게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건이 이때 한참 위태위태했는데 이제 디즈니에서도 가오갤 이제 3만 찍고 이제 안 찍힌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완전 처음에 퇴출당했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그때 제임스 건 대체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타이카 와이키키였었어요. 그래서 가오갤 3도 타이카 와이키키가 찍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둘 사이도 친하고 하지만 다행히 좀 오해가 풀리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제임스 건이 돌아왔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작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잠깐 나왔어요. 페이 얼마 받았나 몰라.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조조 래빗이란 영화에서 역시 감독 주연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역할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킹스맨도 한번 다뤘었는데 실제 역사 바탕으로 해서 그 변주를 주는 어떤 영화치고 그러니까 조조 래빗 너무 잘 만들었어. 겁나 웃기고 그러니까 이 타이카 와이키키가 오늘 다루는 영화도 그렇지만 유머 감각이 되게 좋은 게 그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뭘 웃기냐면 만날 때마다 하일 히드라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하는데 한 6명이랑 3명이 만나면 한 명씩 다 해.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7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또 들어오면 또 한 명씩 하일 히틀러. 그러니까 옛날 개그 우리나라 그 개그 예, 그런 거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요걸 몇 번 보면 빵 터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위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잔망스러운 재미 사이에서도 감동 코드랑 그 안에서도 어떤 휴머니즘을 자극하는 그리고 막 그 색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 감독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하고 그 조조 래빗으로 아카데미에서 각색상 탔고 6개인가 후보에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성, 대중성 모든 면에서 지금 막 사실 제임스 건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오스카에서 안 부르거든요. 네. 이상한 놈이지 그냥 대중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어떤 선이 없어. 진짜 대단한 사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감독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그 불가사리 역할 성우랑 그리고 렛캐쳐라는 어떤 여자 캐릭터 있는 걔 아빠 역할로 1인 2역으로 또 출연을 했습니다. 제임스 건이랑 친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돈 얼마 벌었는지 몰라. 그거 하고 프리가이에서도 출연했었고 그쵸. 그리고 지금은 토르 러브 앤 썬더 부제목 썼어요. 감독도 조연 사랑과 번개 각본 예. 야 진짜 요거 찍고 지금 뭐 다른 영화 또 찍는데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 알고 있는 건 파라마운트 플러스인가에서 Our Flag Means Dead라고 해적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의 깃발은 죽음을 의미하지라는 영화 제목인데 해적들 다룬 코미디 영화인데 드라마인데 그것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막 배우, 연출, 막 각본 하면서 전방위에서 다들 그리고 모든 게 다 흥행에 가까워 보이는 이미. 뭐 토르 러브 앤 썬더도 이미 캐스팅이 크리스찬 베일 캐스팅돼 있고 뭐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헐리우드에서는 가장 유능하고 위트 넘치는 그 킹스맨의 매튜 감독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 심지어 이 사람은 배우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더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해요. 네. 배우로서도 프리가이에서도 되게 재밌고. 끝판왕 아닙니까 빌런?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좀 빡 찍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전설의 교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줄 평 듣고 가겠습니다. 네, 써왔던 거를 바꿨습니다. 비겁해. 네. 전에 것도 얘기해봐. 유쾌함의 정석. 아우, 촌스러워. 그래서 바꿨습니다. 뭘로요? 유쾌한 랑종입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랑종을
뭐야? 얘기를 했거든. 와, 진짜. 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방송. 헤어져. 이제 안 되겠어. 이제 안 되겠어. 이게 너무 닮아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우리 안 되겠어. 그냥 이제 쳐 웃기나 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 저는 우선은 한 줄 평은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근데 한 줄 평은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뱀파이어 영화. 딴딴. 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네. 하고 그 밑줄에 이제 저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뭐 이어가죠. 네. 좋았던 나쁜 이상했던 점 네. 프리토크. 그러니까 랑종이 보는 내내 계속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페이크 모큐멘터리 이런 영화 장르는 블레어 위치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류의 공포 영화들은 어마무지하게 나왔고. 사실 코미디 영화는 되게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드라마에서는 뭐 오피스나 약간 드라마에서는 이런 코드를 좀 본 것 같은데 뭐였냐 스칼렛 위치랑 완다와 비전에서도 네. 이런 꽁트 느낌이 나는 그 시트콤 느낌도 잠깐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는 사실 이게 페이크 다큐 양식으로 웃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공포는 좀 쉬운데 그런데 보면 이 영화에서는 뭐 그래도 뱀파이어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 랑종이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실제로 거기서 무속인 공포 귀신과 관련된 무속인 여긴 뱀파이어들을 실제 다큐팀이 와서 다큐를 찍는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구성이랑 이런 건 비슷한데 여기는 웃음의 방점을 찍고 그건 공포인데 사실 공포는 그냥 진짜처럼 믿고 최대한 리얼리티하게 가면 되는데 코미디는 힘들어요. 존재 자체가 가짜라 진짜 철판 갖고 뻔뻔하게 찍지 않으면 연출이랑 연기랑 다 뻔뻔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처럼 할수록 더 촌스러워지고 이게 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너무 뻔뻔하게 잘해. 그러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랑종이 좀 배워야 된다라는 걸 썼어요.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 딱 진입 때부터 랑종이 딱 떠오르는데 뭐였냐면은 랑종은 딱딱하고 투박해요. 그러니까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 이 얘기를.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태국이었나요, 거기가? 맞아요. 거기를 배경으로 했다니까 그냥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못 봐주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설정이 너무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부럽더라고요. 뭐냐면은 랑종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은 더 신뢰하고 믿었을 텐데 또 하나가 설정도 영화 박쥐랑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 이 정도로 이거를 몰입도 있게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뉴질랜드는 뱀파이어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쥐랑 조성희 감독의 늑대 소년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것도 대단하고. 근데 그럼에도 요거는 좀 사실주의나 극영화 쪽으로 가려고 장르 영화 느낌이 나니까. 근데 요거를 각 잡고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엄청 많은 부분에서 오글오글 할 텐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아마 좀 절친이나 이런 거였어서 그럴 수 있는데 처음부터 태연하게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뭐 저를 부른 친구고 이렇게 막 진지하게 그러니까 대사들 내용은 진지한데 얘네들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약간 코미디언들이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한데 그냥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연출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뭐 대단한 예산을 들인 영화는 절대 아닐 것 같고 근데 보면 CG가 잠깐 들어가고 특수 연출 효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와이어를 뜨는 거나 보면 그런 장면이 많진 않은데 적재적소로 쓰니까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약간 박쥐로 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잠깐 들어가. 다 합치면 내가 보기엔 2, 3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가는 게 센스 있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퀄리티가 되게 좋은 작품처럼 보이고 막 클로버필드나 이런 CG 많이 쓴 것보다 이 영화가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보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치면서 싸우는데 특히 늑대 인간들 나와가지고 그쵸. 걔네들은 야 니네들은 자기 똥구녕 냄새나 맡는 놈들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서로의 똥구녕 냄새 맡는다고 하는데 그 배우들이 진지하게 저러고 있는데 우리들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웃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절대 안 웃잖아. 그렇죠. 그런데 너무 천연덕스러우니까 막 미치겠어. 내가 계속 웃기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욕하지 마. 우리 욕하는 늑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리고 감독이 우선 이건 각본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와중에도 뱀파이어들에 대한 역사나 걔네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늑대 인간들의 어떤 성향 취업 그런 것들에 대해 완벽하게 베이스를 그렇죠. 공부해서 깔려 있으니까
늑대인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고선 그걸로 개그를 위트를 치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막 나 뱀파이어랑 막 자랑하고 다니는 애도 막나 트와일라이트라고 되게 닉 그 자식 막 그러는 애도 지나가다가 나 뱀파이어라고 하니까 누가 난 뱀파이어 헌터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쓰이잖아 나중에. 그다음에 처음에 도시 나갔을 때도 사실 이 안에 진짜 뱀파이어도 있다고 그러면서 만나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늙은 남자 빨아먹는 여자가 오늘은 얘를 좀 먹으려고. 그래서 진짜 서로 그러니까 진짜도 가짜도 있다. 또 하나가 바 갔는데 뱀파이어는 초대를 안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럽에 우리 좀 초대달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 초대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이거의 성공은 디테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옷 입을 때 우리 거울 안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려주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재물. 내가 죽인 재물이 옷이 너무 죽이다 보니까 옷이 너무 좋아서 옷 입고 싶은데 피가 묻어 있어.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전체 공간도 저는 솔직히 이게 미술이 뭐냐면은 얘네가 사는 집이 되게 낡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소품들이 대부분이 세피아 톤이에요. 그것까지 디자인 그러니까 여 집은 되게 낡고 늙었어라는 느낌도 되게 막 잘 줬고 거울 디자인도 좋고 하고 그다음에 죽은 당시의 나이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 설정도 지켜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동네에 진짜 뱀파이어가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늑대인과 싸우는 것도 괜히 외국 애들 껄렁거리고 쌈 붙이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게 뱀파이어와 늑대 얘기야.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여기 다 양아치들 동네 한량들이지 뱀파이어처럼 안 보여. 그냥 근데 진짜 뱀파이어인데 하고 다니는 꼬락서이나. 근데 또 그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게 늑대 인간들은 늑대 인간들대로의 습성도 보여주고 뱀파이어 보여주고 이게 그러니까 와 각본부터 깨알 디테일. 그리고 그 인터넷 막 설치해주고 이렇게 스튜. 나 스튜 캐릭터 너무 좋아요. 그 사람 표창원 닮지 않았습니까? 연기를 너무 잘한 게 늑대 인간으로 변한 다음에 표정이 확 바뀌어. 나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 인터넷 막 설치해주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해 뜨는 거 보여달라고 하고 이걸로 이제 찾고 싶은 있는 검색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잃어버린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해 뜨는 거 다 같이 보면서 와 하는 게 뱀파이어들은 평생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깨알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것도 웃겼어요. 자 수천여를 검색하면 수천여가 나와. 이런 게 수천여라고? 뭘 본 거지? 인스타 맞나? 아니 뭐 이상한 거 봤나 봐요. 구글링을. 그래서 그런 소소하면서 되게 디테일한 그러니까 뭐냐면 소소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 디테일하더라고 이 영화가. 맞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설계를 한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그러니까 장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그 피터였나 가장 늙은 뱀파이어가 피터죠. 피터도 있고 근데 피터는 그분이 노스페라투 맞아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영화에서도 원조인 그거고 그리고 블라드미르는 그 브람 스토커에 나온 뱀파이어고 그러니까 뱀파이어 캐릭터들도 원전에 있었던 그 역사 중에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놓고 나중에 뭐 마녀냐 뭐 좀비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좀비도 자기가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맨날 손 뻗고 늦게 걷는 거 짜증난다고.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확 느껴지니까 깨알 개그들이 너무 빵빵 터져.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이카 와이티티는 유머 감각이 확실히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안 웃길 것 같은데 너한테 이제 수치 주겠다고 우리가 그래서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셋이서 수치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게 뭘 수치스러운데 얘네들은 뭔가 진짜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건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가 공감이 갔던 게 얘들이 옛날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게 100몇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들이 마지막에 그 뱀파이어가 그 무도회장에 싸우는 장면도 그렇고 이 수치심 얘기도 그렇고 뭔가 근사하지가 않아. 맞아요. 근데 그게 매력이 뭐냐면 맞아 쟤네 땐 그랬겠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여자친구 할머니인데 테살린. 맞아. 근데 그 대사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우리 나이 차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 많다고 하면 우리는 할머니가 90대 노인이고 그죠. 젊어 보이니까 여자가 연상이라서 싫어하겠구나인데 아니 내가 남자가 4배인가나 많아서 연상연하 커플이 이러니까 우리 선입견을 확 깨버리는. 근데 그거요. 아마 나래도 놓쳤을 것 같은데 그 디테일까지 챙겨주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영화 딱 보고 나서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YTT 이 사람이 타이커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에서 그 디테일이 소름 끼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아서 한국에 개봉을 제대로 안 했었기 음.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뱀파이어에 관한 특별한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그 드라마 시리즈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연출해서 지금 시즌으로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게 그건 뜨더라고요. 보진 네. 않았는데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요게 엄청 핫했기 때문에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반지 제왕 만들기 전에 피터 잭슨이 고민관 데드 얼라이브 네. 뭐 고민관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그렇죠. 데드 얼라이브를 보면서 아니면 샘 레이미의 이블 데드 본 때 그런 느낌? 근데 이 사람은 공포 장르보다 어떤 코믹이나 어떤 작가로서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나 요거에 대해서 어떤 보석 발굴한 느낌이 드는 영화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근본을 파악하기 좋은 영화가 바로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너무 참신해서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영화 처음 봤어 진짜. 근데 여기 살짝 하나 이게 얘기하는 더 얹자면은 사실 이런 모큐멘터리 방식의 제작 방식이 국내에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국내에서 뭐 예능 프로에서 잠깐 할지 모르겠는데 영화로서는 그렇죠. 사실 없어요. 근데 있어도 그 사실 성공한 건 딱 하나 곤지암 전도고 근데 나머지는 그것도- 다 실패했어요.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런 류의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유세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상존재라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뭐 그것도 뭐 공포긴 하지만. 근데 그 영화를 저 봤는데 봤어요? 네. 근데 그 영화랑 이 영화를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은 유쾌함과 불쾌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 사실 그 유세윤 씨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불쾌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요. 억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도 제작자가 출연이라든가 유의이 한다면은 나는 용납이 돼요. 얘가 그동안 뭐 그 케이블 채널에서 만들었던 그런 모큐멘터리 형식 그 UV 돼가지고 다 알겠거든요. 근데 이상존재에서는 너무 불쾌한 거야. 보는 내내 얘가 지금 장난치나 나한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설정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가 먼저 달려가고 있으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것 근데 계속 그렇게 속도를 유지하니까 보는 내내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 뛰어가. 근데 난 집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한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 모든 게 너무 유쾌한 거예요. 보는 내내. 맞아요. 야 재밌다. 그 다음에 더 보면서 세상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런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그 뱀파이어가 되려고 하잖아요. 몇 명 그 추종자들이. 근데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게 저는 어느 사회적 성공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 누구죠? 제키 네. 그 여자도 지금 내가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으니까 빨리 나를 만들어달라 얘기하고 그 하인 그분이 나이 드신 분 필립 그 사람이 그 말이 나 되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나는 이 인생에서 이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인님 기다리나 90살이 됐다. 계속 빨리 기다리기만 만들어줘라. 하고 이러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 말. 빨리 끊어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끊어. 나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러는 게 없다는 말이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웃기기만 했으면은 끝나는 얘기인데 거기서 인생의 언어가 담기는 게 캐서린 그 여자를 무는 것도 사실 그 생각이 들죠. 좀 더 젊었을 때 물지라는 생각이 나는 들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런 디테일도 많이 있고 또 하나 인생의 언어가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작품이 그냥 웃고 넘어갈 작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대부분 우리가 돈으로 치환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돈보단 영생이나 삶의 어떤 길이로 그렇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나도 그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제킨가 그 여자분도 네. 결국에는 자기가 뱀파이어가 된 다음에 그렇죠. 집안에서 관계가 역전되잖아요. 자기 남편을 하인을 부려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마디 부자가 재벌이 된 것처럼. 그리고 잠깐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자를 다녀준 걸 거야. 근데 뭐냐면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사실 딱 무거운 화두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가볍게 얘기해주면서 그냥 보는 내가 이렇게 한번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어떤 편견 이런 거에 대한 걸 톡톡 던져. 예를 들면 늑대 인간들하고 싸울 때도 야, 호모야라고 하니까 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맞아. 막 야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야, 그걸 뱀파이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재능 낭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박쥐 배틀이다. 박쥐 돼가지고 막 싸우는데 막 하다가. 그다음에 닉 개처음 된 다음에 전 날 줄 알아요. 이러면서 창문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야 현관으로 다녀. 그러니까 아니야 억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확실히 장르를 놓치지 않는 게 그 닉이라는 사람이 물리기 전에 그 원신 원가 장면 있잖아요. 도망다니는 장면. 예. 그것도 난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맞아요. 이게 과연 저예산 영화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진짜 공포 영화 같은 약간 템포감이나 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근데 그게 난 너무 재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랑종에서 맨 마지막에 습격당하는 씬에서 카메라맨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아이 좀 그래도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늑대인간 싸울 때 보면 네. 진짜로 응. 진짜 당하는 거 보고 있는 거 응. 같고. 근데 그게 미안해. 랑종을 볼 때는 이러는데 여기서는 마저가 도망가면서 저렇게 찍고 응. 막 이러니까 약간 억지성이 보이는데 여기는 그것도 진짜 신기한 건 이게 코미디니까 가능한 거겠죠. 다들 촬영하는 사람한테 이거 촬영 뭐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그 사람들은 또 존중을 해줘. 그러니까 약간 걔네들도 화면빨이나 이런 것도 의식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관계성이. 난 그 경찰 씬도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말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최면을 걸어서 근데 최면발이 약하니까 그것도 뱀파이어가 최면 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 상업 영화 대중 영화면 CG로 네.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걸 해서 할 텐데 이건 저예산이니까 얘네 그냥 환영 걸어서 그냥 다큐를 찍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공중에 있고 그런데 걔네들은 못 보는 것처럼 그냥 그것도 뻔뻔하게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음악도 이거 하면은 음악이 찌진 페인트통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완전 이게 약간 나는 정영돈식 개그라고 하는데 연기 감지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천장에 매달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연기 감지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야 우리 경찰 죽이자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집에 뭐가 더 위험한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점검도 끝내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디테일이 야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나는 와 저 정도면은 일단 촬영 전에 엄청난 반상을 했을 것 같고 글 쓰면서 했을 것 같고 촬영하면서도 그렇죠. 검증을 계속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우리 설득시키려면? 이거 제가 보기엔 가장 그래도 비슷한 비빌만한 영화는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정도 떠오르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진짜 예산의 아이디어 하나고 요건 저도 이게 저예산이라고 무시를 못 하겠는 게 둘이 닉이랑 누가 싸울 때 약간 디콘. 인셉션인가 연출처럼 네. 천장에 붙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저는 저거 분명히 CG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촬영을 했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돌렸나? 그러니까 되게 아이디어로 많은 것들을 해결한 게 나오니까 사실 퀄리티 자체가 되게 높아지. 맞아요. 아까 그 유세윤 영화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보지는 않았지만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페이크 다큐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영화적인 만듦새나 어느 정도의 완성도는 있어야만 사실 아이디어만 갖고 사람들 용서해 주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인데 완성도나 이런 게 너무 깔끔하고 맞아요. 하고 지루하지 않게 장치 예를 들면 또 후반에 그 스티우 재연 장면 있잖아요. 흑백으로 해가지고 이건 재연 장면입니다. 눈 뜨는 장면이랑 빨개 벗은 늑대인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랑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막 나는 막 만들면서도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타이키 와이키키가 이 새끼 진짜 이 사람 얼마나 야 이 장면에서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 내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그 전여친 때문에 막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스트. 너무 이게 진짜 이 정도로 진짜 해야지 성공하는 건 생각이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비스트 맨 처음에 언급할 때. 비스트와의 엄청난 그 전쟁은 유명했다고 하면서 늪에서 얘기하고 막 하다 화장실도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둘이 관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볼 땐 모르거든. 진짜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여기저기서 많이 물란한 사랑 행위를 하고 다녔었구나. 또 오픈할 때부터 뜨거웠죠, 그 사람은. 예. 블라디슬라브.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여튼 최고의 캐릭터 하나 꼽으라면 그 두 명 왔다 갔다 그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 혹시 있어요? 이 중에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와이티티? 타이거 와이티티? 제일 그 사람이 사실 톤을 다 잡아주니까 저는 사실 스튜어 할까 하다가 저는 아무리 봐도 그 피터 그 늙은 뱀파이어 있잖아요. 대사도 없는데 첫 장면에서도 그냥 눈알만 움직이고 한번 하잖아. 처음에도 타이거 와이티티가 다 깎고 가서 이렇게 연기할 때도 그러잖아. 근데
닉인가 누가 막 얘기하면 또 잘 들어줘 착하게 그 표정 보고 있으면 나는 뭐 그 캐릭터 너무 좋은 거야. 심지어 유일하게 죽죠. 되게 속상하죠. 네. 되게 가슴 아프게 뱀파이어도 햇빛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혼자서 빵 터졌던 장면이 하나가 예. 맨 마지막에 수트 죽고 나서 이건 개들의 짓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개 한 마리 데려오잖아요. 맞아, 니들 동료들이 한 거 하면서 얘를 10도. 안락시켜 시켜야겠다고 이런데 이 장면이 나는 너무 웃기는 거야 갑자기. 아니 늑대 인간이 죽였는데 왜 갑자기 되게 착하게 생긴 개가 끈도 달려있는 개가 이거 보라고 지금 피 냄새가 또 물려고 한다고. 빨리 안락사 시켜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야 이런 거 진짜 재밌다. 약간 공권력의 무능함까지도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는 대단한 너무 영화입니다. 웃겼어요. 그리고 그 늑대 인간으로 변신해서 막 공격하는 장면에 그런 것들도 절대 뭐 짜쳐 보이지 않고 사실 그게 되게 후져 보일 수 있는데 야, 아니야 너무 괜찮았어. 그래서 너무 장르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여튼 정말 특이한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하면은 권해주고 싶은 영화였었어. 야 너 그 새 바지잖아 찢어진단 말이야 벗어. 그러니까 밟았잖아 늑대 인간들이. 야 우리는 다 허벅지 굵어지니까 추리닝 입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새 바지 입고 와가지고 벗으라고. 새 사슬을 묶으라고. 너 번호 왜 번호키를 바꿔냐. 그러니까 열쇠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번호 그럼 외우라고. 아 모르겠고 처음 갖고 오면 0000이라고. 그러니까 돌려서 맞히고. 그다음에 조그만 나무에 묶으니까 너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서 그래. 큰 나무에 묶어. 큰 나무에 묶어. 왜냐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 쟤네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 맞아 이렇게 되고 또 하나가 그다음에 디콘 걔가 닉 위로 스티 주고 위로해 줄 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쁜. 잔인하게 죽이고. 이제 내 말로써 위로가 됐지 이러는데 그것도 난 웃기는 거야. 그래서 야 미친놈들 이거는 진짜. 네. 진짜 요런 거는 그 케미도 그렇고 뭐 요런 거는 하여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거대 자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동네 친구들이 만든 느낌이 나니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맞아. 너무 그 으쌰으쌰가 보여요. 예. 캐릭터 4명이 닉 새끼 입 싸가지고 근데 더 웃긴 게 닉이 그 제키를 뱀파이어 만들 때 똑같이 입 싸잖아요. 나 뱀파이어라고 남자 여자 둘이서 그거 너무 웃겼어요. 하여튼 이 작품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그 스튜 관련된 건 다 좋았어요. 인간을 다 케어해 주잖아요. 주변에서 스튜는 괜찮다고. 내 말이 안 들린다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재밌네. 참 별의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좋은 일단 이 타임에 DDR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갈 게 있나요? 있어요. 처음에 그 자막을 봤더니 뭐 플랜 9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좀 나오더라고. 오리지널 뮤지컬 해가지고. 근데 그 보니까 그냥 원곡의 타이틀 이게 보니까 저예산 영화긴 한 것 같은 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엔딩 크레딧에 나오시진 않는 것 같은데 음악 감독이 제키 데니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역할 하셨고 2명이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제키 데니스고 두 번째가 사뮤엘 스콧인데 제키 데니스라는 사람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여한 게 뭐 커지라는 2000년도 영화가 있고 제로라는 2010년 영화가 있고 아마 제로는 같이 했나? 그다음에 추퍼라는 2000년도 영화가 있고 TV 시리즈 베링 브라이언이라는 TV 시리즈에 6시즌 동안 음악 감독을 담당했대요. 그리고 사무엘 스콧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작곡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역시 필모가 별로 없어서 IMDb를 찾아봤더니 보이라는 영화에서 2010년 헌트 포 더 와일드 피플 2016년 그다음에 뱀파이어에 관한 요구하셨고 세퍼레이션 시티라고 2009년도 근데 보니까 TV 시리즈를 많이 했고 뉴질랜드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 같아요. 헌트 포 더 와일드가 이 영화 다음에 만든 영화입니다. 코바에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요 두 분이 하셨고 그래서 이게 막 정보는 많이 없는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적재적소에 괜찮게 사용됐었고 또 하나 여기서 다시 영화를 보시면 느낄 수 있는데 보통 긴장이 되면은 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되게 음악이 소심하게 나와요. 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야 그것마저도 이 톤을 맞췄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일단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솔직히 한 번 더 보시면은 그 음악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게 새초롬하게 소심하게 나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정도면 오버할 만한데 음악도 웃기고 있죠. 근데 그 톤이 맞아. 맞아. 저도 되게 하여튼 그 영화 많이 봤고 특히 장르물 뱀파이어나 늑대인간 같은 거 많이 보면 그러니까 이미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변주되는 영화도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공포 영화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권해주고 싶고 저는 좀 참신한 거
맨날 그 먹던 것만 먹지 말고 가끔 뭐 쫄면이나 안 먹던 거 가끔 먹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런 거 맛보고 싶을 때 달고나. 맛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주고 싶고. 그러니까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이 봐도 되고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특히 저도. 좋아할 것 같은 게 왜냐면 늑대 인간, 맞아요. 좀비, 뱀파이어 이런 서사가 다 들어 있어요. 맞아요. 그 네. 약간 스크린 볼 때 어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장르 갖고 놀고 있는 느낌이 맞아. 들어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네. 더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별점을 좀 매겨 볼까나? 먼저 해봐요. 내가? 네. 나? 또 겹친다고 할까봐. 저는 4점입니다. 아니군요. 다행히. 예. 그렇습니다. 되게 만족인데 뭐 요 영화로 만점 주긴 그렇고 제가 보기엔 타이커 와이티티는 근 10년 내에 인생작 하나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즐기면서 막 장르든 뭐든 이거저거 막 다루는 것 같은데 뭔가 집대성되고 좀 더 괜찮은 영화를 분명히 만들 것 같은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피터 잭슨의 반지 제왕처럼 그런 게 올 때가 기대가 되는 감독이라 우선은 4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감독님은요? 저는 5점이요. 왜냐면은 이 영화를 한번 봐두면은 인생에 5점을 남기. 늘 남깁니다. 뚜벅뚜벅. 근데 올해 진짜 많이 주네요 점수. 연말에 정산. 왜냐면은 이 영화를 한번 봐두면은 다른 영화에 대한 식견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사실은 그냥 즐기면서 한번 보시고 한번 뭘 찾는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디테일이 있어, 이런 디테일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재물 옷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우쳐서 그때부터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약간 공부하듯이 봐도 재밌는 것 같은 게 도대체 이 감독과 이 각본가들이 여기다 뭘 얼마나 더 씌웠는지랑 이걸 영상으로 구현할 때 뭐 촬영 감독이나 CG팀이랑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가 너무 이게 공감이 되니까 아마 이걸 교보제 삼아서 진짜 공부하는 셈 치고 이거를 보시면은 다른 영화를 볼 때 식견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굉장히 추천해 주는 영화입니다. 저는. 네, 하여튼 좋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영화에 대해서 뭐 거대 자본, 대단한 볼거리, 스펙타클, 유명한 배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소거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나 어떤 그 위트, 가장 어떤 설정 이런 것들을 갖고 만듦새만으로 사람들한테 재미나 어떤 걸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핑계일 수도 있고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좀 근간이 되는 영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타이카 와이티티라는 사람의 엄청난 또 재능이 있었기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약간 질투도 나고 그런 그렇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둘 다 좋네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영화를 봐가지고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이 방송을 하면서 매주 한 편씩은 영화에 최소한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 기회에서 아마 사실 이 영화는 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보지 않았을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죠. 봤다는 자체가 굉장히 럭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숨은 보물을 찾은 느낌이군요. 네. 영화는 지금 티빙에서 단독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보신 분들은 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쳐볼까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영화 후드로 까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요. 안녕. 잘 자요. 수고하셨습니다.